오늘부터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됐습니다. 무려 2달 만인데요. 숨통 좀 트이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실 수 있지만 우려, 기대 반, 우려 반도 있습니다. 먼저 정부 발표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간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국민들께서 피로감을 느끼고 계시고 민생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적극 고려하였습니다. 거리두기가 조정되는 만큼 방역 수칙은 더 깐깐해져야 합니다. 기본적인 생활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고 일괄 통제보다 위험 요인별 핀셋 방역 대책을 가동하겠습니다. 위험도를 고려해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등 춤을 추는 유흥시설은 1시간당 10분 또는 3시간당 30분 간의 휴식시간제 운영 수칙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시민 개개인의 더욱 강도 높은 방역 수칙 준수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이번에 완화 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언제 또다시 집단 감염이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지 모릅니다. 근데 백성문 변호사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완전한 1단계가 아니라 뭔가 좀 숨겨져 있는 것 같은데요. 원래 그 방침상 1단계 조치가 내려지기 위해서는 50인 이하 하루 확진자 수가 그리고 그 소위 말하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수가 굉장히 낮아야 되는데 사실 오늘도 98명입니다. 그러니까 두 자리긴 하지만 안정되진 않았잖아요. 그래도 피로감 호소하는 국민들이 너무 많고 그렇죠. 경제 문제들 때문에 어찌 보면 어쩔 수 없이 완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완벽한 1단계는 아닙니다. 말씀하셨던 우리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졌던 여러 가지 11가지 시설들이 있었죠.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클럽, 노래방, 뷔페 이런 것들이요. 대부분 일단 집합 금지는 해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조건들이 붙고요. 다만 하나 우리 방문 판매업 하시는 분들 그 관련해서 그 직전 판매 홍보관에서 집단 감염 많이 있었죠. 맞아요. 이것은 여전히 집합 금지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결혼식 제대로 못 한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실내 5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됐기 때문에 모임이 근데 그게 해제가 돼서 이제 결혼식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에요. 네, 다만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 클럽이나 유흥주점이나 콜라텍 사람들이 밀집해서 모여서 또 한 번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이런 곳들은 이제 이런 제한이 있습니다. 면적 총 면적에서 4제곱 평방미터당 1명. 그 안에 그 이상 숫자는 들어올 수 없어요. 수학문제 풀어야 돼요? 네, 그렇게 이제 숫자 제한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반가운 소식은 프로스포츠 좋아하는 분들 많잖아요. 지금 무관중 경기하고 있죠. 네, 이제 당장 내일부터 이제 프로야구도 이제 관중의 30%가 입장이 가능한데 원래 1단계는 50%까지 가능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아직은 1.5단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용 인원의 30%, 또 교회 대면 예배도 가능하지만 30% 면적의 그 내부에 30%만 가능하도록 조정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요. 최정화 기자님, 서울시가 핀셋 방역 대책을 예고 있잖아요. 그 무슨 내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와의 사투가 계속 된다라고 일단 밝힌 건데요. 이 핀셋 방역이 무엇이냐? 일단 집합 금지가 해제가 되지만 위험도를 고려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클럽이라던가 아까 말씀하신 감성 주점이라던가 뭐 콜라텍이라던가 춤을 추면서 뭐 음료를 마시는 이런 유흥 시설 같은 경우에는 1시간당 10분 그리고 3시간당 30분의 휴식 시간제를 운영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네, 사실 정부가 이렇게 주의를 계속해서 당부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장유미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확진자 숫자 때문입니다. 확진자 숫자가 뭐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오늘 0시 기준으로 판정을 해봤을 때도 97명에 이르거든요. 근데 지난 7일에 114명 기록한 이후에 계속 69, 54, 70에 58명. 그러니까 많이 감소 추세를 보이기는 했는데 다시 한번 뭐 100명대는 이하긴 하지만 세 자릿수대에 바짝 다가선 겁니다. 아직까지 방역 당국이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다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또 이 부분 중에서는 30명 가까이의 숫자가 9개 확진자로 드러났고 수도권 확진자 수만도 48명, 거의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에 나오고 있다는 점도 방역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네, 정말로 이 긴장의 끈을 늦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코로나19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순간의 방심을 먹고 자라기 때문이에요. 오늘 0시로 1단계로 완화가 됐어요. 그동안 이 소상공인을 포함한 업주분들 얼마나 속을 태웠을까요? 그 분위기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시에 오픈이었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쭈르르 오고 좀 노래를 부르러 오시는 사람들이 많아서 옛날 그 코로나 터지기 전에 느낌이 들긴 했었어요. 마음이 많이 놓아졌죠. 손님이 들어오고 나가고 10분 뒤에 그 자리에 이제 손님들을 받게 하고 있거든요. 10분이나 30분 사이 간격 두고 손 소독제, 소독제 뿌리는 것도 하면서 안전을 제일 중요하게 항상 마스크 끼고 다니라고 하고 막 그러고는 있긴 한데 그래도 좀 많이 불안하긴 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방역을 조금 철저히 하고는 있긴 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거의 안 움직여가지고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60% 내지 70% 정도는 매출이 감소가 됐어요. 1단계로 내려가고 줄어가니까 좀 희망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지금 좀 많이 줄었는데 그래도 완벽하게 줄 수 있도록 코로나 씨앗이 다 없어질 때까지 국민들이 각자가 서로 노력을 해서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마스크를 벗고 사는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김은배 팀장님, 저 상인분의 저 말씀이 아마 이 순간 우리 국민 모두의 마음을 대변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새벽이죠. 새벽에 이제 1단계가 쳤기 때문에 젊은 사람 20대, 30대가 많이 가는 클럽이 많이 있는데 클럽에 20대가 이제 춤출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춘을 불살르기 위해서, 열정을 태우기 위해서 클럽을 갔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말하는 걸 보면은 마스크를 잘 착용하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춤을 추다 보면은 호흡이 가빠지면 마스크를 내릴 수도 있거든요. 그럼 내리지 않고 꼭 쳐야 되고 꼭 그 안전수칙을 지켜야 되는데 앞으로 좀 조심스러워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뭐냐면 노래방도 풀어줬습니다. 노래방 같은 경우에 상당히 힘들었었는데 문을 다시 열었지만은 사람들이 이게 밀폐돼 있지 않습니까? 노래방 밀폐돼 있기 때문에 좀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업체들 하는 말은 한 이틀이나 사흘 정도 지나봐야 영업이 정상화되고 또 사람들이 또 안심하고 올 거라 싶은데 제가 생각되는 건 뭐냐면 어떻든 정부에서 풀어줬기 때문에 저 노래방이라든지 클럽 이런 데에서 안전수칙을 지키고 또 소독을 철저히 해야만 또 이렇게 97명이나 하는데 또 100명을 넘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소독도 열심히 해가지고 이상이 없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완화된 거리두기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려면요. 국민들, 시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입니다. 최재문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아직까지도 시민들의 협조, 그러니까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 몇몇 사람들 때문에 결국 문제가 더 확산되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충북 청주시 한 70대 확진자 같은 경우에 이분이 8.15 집회를 다녀오신 분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주위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한 결과 이분이 이제 가능성이 있어서 진단을 받으라고 이게 그 권유를 받았나 봐요. 그런데 본인은 8.15 집회, 광화문 집회 가지 않았다고 속이고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검사를 거부한 겁니다. 아이고. 그래서 진단검사를 권유했음에도 거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가만히 있은 게 아니고 8월 18일부터 24일까지 병원도 가고 그리고 또 입원도 하셨어요. 그러면 이분이 8.15 집회 갔다 와서 광화문 집회 갔다 와서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병원에 치료하는 분들, 병원에 그 입원하신 분들 이런 분들과 접촉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 8월 29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아예 처음부터 내가 8.15 집회 갔다 왔으니까 검사 받겠다고 해서 만약에 확인이 돼서 진단 받고 격리가 됐다고 하면 나머지 분들은 안 걸릴 거 아니에요. 아이고. 그런데 이분이 그걸 숨기고서 제대로 진단 안 받고 계속 돌아다니고 병원도 방문하다 보니까 병원에 근무하는 분들, 환자분들 또 이분이 다녔던 여러 곳 예를 들면 그분의 시어머니, 조카 그리고 시어머니가 다니시던 노인 주간 보호센터 이용자들 이런 분까지 총 7명이 추가로 감염이 됐다고 합니다. 아직도 이렇게 본인 한 사람이 숨어버리면 이제 제대로 밝히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도 피해가 갈 수 있고 N차감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지면서 결국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오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인도 지금 이 적지 않은 나이에요. 사실 고령이 코로나19에 상당히 취약한 연령층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 때문에 시어머니 90대 구순의 시어머니도 지금 감염이 됐어요. 그분은 얼마나 지금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 때문에요. 백성문 변호사님,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감당 대가가 너무 지금 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분 뭐 감염병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거는 별개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저도 꼭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처벌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로나19 치료 비용, 검사비,
그다음에 자가경제 생활지원금 이거 다 뭐로 하죠? 세금으로 합니다. 무상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아니었으면 들어가지 않았을 돈이죠. 그것과 관련해서 일단 지자체에서 비용을 대고 이 사람에게 구상권을 행사를 하는데 구상권 행사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이 70대 때문에 감염됐다는 게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확진자들 GPS, 휴대전화 통신 내역 같은 거 다 뽑아서 다른 데서 걸릴 가능성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1차적으로 7천만 원을 청구를 했는데 일단 보안해서 손해액이 다 산정이 되면 1억 원 이상 넘어갈 수도 있고요. 지금 청주시에서 지금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건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확진자 이분 때문에 확진 판정을 받은 7분 중에 5분은 청주분인데 한 분은 옥천, 한 분은 대전시입니다. 그러면 그 지자체에서도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면 1억 원을 훌쩍 넘는 금액을 이분이 내야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처벌도 문제고 본인이 아픈 것도 문제지만 금전적으로도 엄청난 부담을 낼 수도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코로나19 국면에서는요. 방역에 협조하는 게 얼마나 지혜로운 것인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이요. 이런 엄청난 화를 불러왔습니다.